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준비하시다 보면은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안녕하세요, 다운의 임 실장입니다. 인테리어를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을 만나보면 전에 어디를 가봤는데 어디가 참 이쁘더라,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우리 집에 페인트를 칠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인터넷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하면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비싸고 저건 싸고 어떤 건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참 고민이 많이 되고 머릿속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고객님들도 인테리어를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골라야 되거나 고민하셔야 되는 마감재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바닥대라든지 벽지, 가구 등 그런 걸 준비하시다 보면은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페인트와 벽지 그리고 필름까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실패 없는 인테리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객님들 중에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직접 찾아서 방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면 대개 마감의 경우가 페인트 마감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페인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이쁘다는 거죠. 큰 면을 활용하고 있고 깔끔하고 하기 때문에 외국의 집 같은 혹은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페인트를 이쁘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 무몰딩 디자인도 원래 페인트로 마감하는 방법이고요. 미니멀한 디자인을 만들기에 가장 잘 맞는 자재 또한 이 페인트입니다. 필름이나 벽지는 이미 나와 있거나 정해진 제품을 골라야 하지만 페인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컬러를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창시절 때 보시면 미술 시간에 물감을 짜갖고 다양한 컬러를 만들어 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페인트는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서 많게는 수백 수천 가지의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조금 알아보셨던 분들은 아마 비용을 듣고 꽤 놀라셨을 겁니다. 이 페인트로 마감을 하는 비용이 같은 공간에 벽지로 마감하는 것보다 한 서너 배는 우습게 넘어갑니다. 사실 이 페인트가 벽지보다 훨씬 비싸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하면, 이 페인트라는 게 그냥 벽에다가 쓱쓱쓱 하고 페인트를 바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인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단 목공 작업으로 벽체의 뼈대를 만들어 줍니다. 그 뼈대 위에 석고보드를 붙이게 되는데요. 도장 작업을 할 경우에는 석고보드를 두 겹을 붙여야 되는 게 꼭 필수이고, 그 석고보드는 엇갈려서 붙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석고보드를 잘 붙이고 나면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부분에 틈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 틈을 메꿔주는 작업이 퍼티라는 작업이 있는데, 틈을 메꿔주기도 하지만 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퍼티 작업이 끝나면 이 퍼티가 또 마를 때까지도 기다려줘야 돼요. 자연의 힘, 시간의 힘이 또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퍼티가 끝나고 나면 샌딩이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샌딩은 뭐냐면 사포를 가지고 퍼티를 한 부분에 면을 조금 더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샌딩을 하고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샌딩을 하다 보면 또 퍼티가 부족하게 된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또 퍼티를 하고 기다렸다가 마르고 또 샌딩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퍼티 작업이랑 샌딩 작업이 끝나게 되면 드디어 칠을 하게 되는데, 이 페인트 작업 또한 한 번만 발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에서 세 번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작업이 있다 보니 시간도 늘어나고 그만큼 작업에 대한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있는 벽에다가 페인트 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까지는 없죠. 사실 페인트를 칠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미니멀하고 깔끔한 이런 인테리어를 하고자 하는 게 페인트인데, 사실 노출 콘크리트 면이나 벽지면이나 이런 면에다가 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출 콘크리트 면에 칠을 하거나 벽지 위에 셀프로 그런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하죠. 이 벽지에는 고유의 패턴이나 무늬 등이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게 됐을 경우에 벽지의 패턴이나 모양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형태나 패턴들의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모습은 그 나름대로의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미니멀한 인테리어, 페인트를 적용한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고 하면은
목공 작업을 통해서 수평과 수직의 벽을 만들고 또 그 벽면을 매끄럽게 해야 되는 작업은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페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하나는 갈라짐입니다. 페인트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갈라짐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겨울철에 온도차나 습도 차이가 심하다 보니 목재가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이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갈라짐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천정과 벽이 만나는 부분, 뭐 벽과 벽이 만나는 코너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크랙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거슬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이 목자재의 수축과 팽창은 막을 수가 없는 거라서 페인트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랙이나 갈라짐 현상은 거의 뭐 숙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사전 목공 작업을 할 때 이 석고보드와 석고보드가 만나는 부분에 퍼티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력을 더해줄 수 있는 이런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 테이프는 망사 테이프라고 하는데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제품이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크랙이 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반면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한랭사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한랭사는 천으로 되어 있고 망사 테이프에 비해서 이 오밀조밀한 게 더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망사 테이프보다는 크랙을 더 방지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종이 테이프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종이 테이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종이 테이프고요. 이 망사 테이프, 한랭사, 종이 테이프에 이르기까지 가면서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지고 이 크랙을 방지하는 효과는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께가 더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음면이 더 볼록해지겠죠. 그럼 그 볼록해지는 면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퍼티 작업을 해야 되고, 한 번 할 거 두 번 하고,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작업자들이 굉장히 이런 작업들을 꺼려해요. 하게 되더라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음새 부분이 아무래도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서 매끄럽게 이 작업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여기서 두 번째 팁이 나오는데요. 바로 테파보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지를 살 때 테이퍼드 핏이라는 게 있잖아요. 바지가 밑으로 갈수록 그 좁아지는 그 테이퍼드랑 같은 말입니다. 석고보드가 양끝으로 갈수록 좁아지게 만들어 놓는 보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석고보드가 만났을 때 얇은 테이프를 사용해서 퍼티 작업을 하면 크랙이 쉽게 가는 경향이 있고, 조금 더 두꺼운 테이프를 사용하다 보면 볼록해지게 되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테파보드입니다. 테파보드를 사용하면 이음매에 만나는 부분에 움푹 파인 공간이 생기게 돼서 종이 테이프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충분한 양의 퍼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크랙을 좀 더 방지하면서도 매끄러운 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테이프의 종류를 바꾸고 석고보드의 종류를 바꿈으로써 이 목자재의 수축 팽창으로 인한 영향력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시공하면 크랙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수축 팽창 문제 자체를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페인트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미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나 본인만의 취향이 확고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신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갈라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인테리어 하는 거 한번 쓸 때 조금 더 쓸 수 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경량철골이라는 자재를 사용하는 건데요. 벽체의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나무 자재가 수축과 팽창으로 인한 움직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를 칠한 부분 쪽에 크랙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량철골은 알루미늄 자재입니다. 나무와 같은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형이 거의 없죠. 보통은 면적이 넓은 공간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주거 공간에서는 잘 사용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페인트를 사용하는 인테리어를 하고는 싶으시고 그 크랙이 발생하는 게 정말 너무 싫다고 하시면 이 경량철골 자재를 사용하시고 거기에 테파보드와 종이 테이프까지 사용하셔서 시공을 하신다면 크랙 발생의 확률을 현저하게 낮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페인트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오염에 약하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페인트를 하시다 보면 보통 무몰딩, 무문선, 깔끔한 인테리어를 생각하게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손이 많이 닿는 곳이나 청소를 하려고 걸레질을 할 때 바닥과 닿는 부분들이 오염에 특히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낙서 방지 또는 오염 방지 페인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벤자인 무어의 스카프 X라인, 이런 오염 방지 제품들을 사용하시면 이 낙서나 오염 방지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페인트를 할지 벽지를 할지 정말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페인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많은 과정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쁜 집을 원하시는 분들, 미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페인트를 추천해 드리는 편이고요. 예산이 좀 빡빡하거나 무몰딩, 무문선을 적용해 페인트로 된 집, 도배로 마감을 한 집, 나는 뭐 이런 거 별로 잘 못 느끼겠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게 민감하시지 않은 분들은 벽지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벽지도 정말 다양한 제품이 나오고 페인트 느낌이 나는 벽지도 있기 때문에 페인트는 예쁘고 도배는 안 예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취향에 맞는 제품으로 도배를 하셔도 충분히 예쁜 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산 문제 다음으로는 그 집에 얼마나 살지가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로 짧게 있을 집이다, 2, 3년 정도 머무르실 집이다 하시면 페인트보다는 벽지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4, 5년 이상 장기 거주할 목적으로 있으시다고 하시면 페인트를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벽지든 페인트든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기 마련이지만 벽지보다 페인트는 상대적으로 시간의 때가 덜 탄다고 해야 될까요? 낡은 느낌이 덜 하거든요. 그리고 페인트 칠을 하고 사시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말끔하게 다시 칠하고 싶다,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앞서 설명드린 사전 작업을 통째로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있는 벽에 페인트만 다시 칠하면 되거든요. 칠 자체는 엄청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요즘 DIY라고 하죠. 페인트만 사다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처음처럼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벽지는 다시 시공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인이 직접 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다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페인트가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몰딩, 무문선으로 페인트를 하고 싶은데 오염은 잘 안 되게 할 수는 없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옵션으로 필름이 있습니다. 벽지나 페인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최근에는 인테리어 필름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거든요. 기본적으로 PVC 재질이라 오염에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낙서나 얼룩이 생겨도 물걸레나 물티슈 같은 걸로 쉽게 닦을 수가 있고요. 다양한 텍스처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무 느낌의 무늬목 텍스처부터 다양한 컬러와 질감의 필름 제품들이 있어서 취향에 맞는 제품들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페인트 시공처럼 사전 목공 작업이 필요하지만 퍼티나 샌딩 공정이 페인트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을 조금 더 절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름에 열을 가하면 늘어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벽지로 작업하기 힘든 굴곡면이 있는 곡선, 마감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 필름의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나 페인트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가구나 벽체를 같은 텍스처의 필름으로 마감을 해서 한 덩어리처럼 이어지는 연출이 가능합니다. 쭉 지난번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필름이 가진 단점도 있는데요. 벽지처럼 롤로 말아서 나오는 제품을 사용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처럼 이렇게 한 면으로 넓은 면을 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중간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을 분절하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름이 한 면으로 보이게끔 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분절 라인이 티나지 않도록 엇갈려서 두 겹으로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시간이나 비용이 2배로 들어가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페인트에 비해선 간소하지만 사전 목공 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벽지보다는 필름 시공 방법이 비용과 시간이 더 든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인트와 벽지 그리고 필름 마감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 무몰딩이나 무몬선 디자인을 활용해서 미니멀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하시면 페인트나 필름, 예산과 시간의 여유가 있고 이 집에 살 기간이 길고 깔끔하고 간결한 게 좋다 하시면 페인트, 오염에 민감하고 유지보수가 쉬웠으면 좋겠다, 가구를 벽처럼 숨기거나 단색보다는 나뭇결 같은 패턴 무늬가 좋다 하시면 필름, 예산이 빡빡하시거나 디테일에 민감하지 않으시고 이 집에 살 기간이 짧다 하시면 도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페인트의 취약점인 갈라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변형이 적은 경량철골 자재로 구조를 세우는 것,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망사 테이프보다는 한랭사보다는 종이 테이프를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그 부분에 테이프와 퍼티를 바를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테파보드를 사용하는 것까지 세 가지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용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